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인외과의 원장 이관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 차트, EMR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환자 관리와 경영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고 첫 번째는 이제 경영 효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략, 그래서 EMR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그리고 이제 그런 매출 증대 방안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첫 번째는 정기적인 환자의 방문 유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EMR을 통해서 인건비 또는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이제 방안에 있어서 예방접종이라던가 아니면 문진표, 예진표들을 자동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종이 없는 환경을 구축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 효율의 기본 원칙은 다 아시겠지만, 경영 효율,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라는 건 매출에서 지출을 뺀 것이 수입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영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 그리고 또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 경영을 하시고 병원 의원을 운영을 하셔야지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EMR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흔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명을 넣고 또 여러 가지 수가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를 넣게 되는데, 그 수가가 결국에는 이제 아는 것도 있고 뭐 모르는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수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수가를 사실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많거나 정신이 없다가 보면은 이제 수가를 넣을 수 있는데 못 넣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데 넣어서 삭감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AH200, 이제 만성질환 관리료인데, 이제 만성질환 관리료는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넣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은 상병 코드 순서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고, 다른 질병, 뭐 기타 질환들이 있는데, 뭐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뭐 질환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상병일 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제 하나하나 기억해서 오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자동 입력이라는 걸 해놓으면,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경우 진단명이라던가 아니면 수가라던가 이런 것이 조건에 맞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예의 지백 만성질환 관리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본 사업이 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수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괄 및 계획 수립, 두 번째는 교육 상담료, 그다음에 환자 관리료, 그다음에 점검 및 평가 관리료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병원 의원을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저는 내과인데, 내과에서 이 보시면 첫 번째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수가 자체가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자체가 35,000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환자, 이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관리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수가를 내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수가를 내가 넣을 수 있는데 까먹고 안 넣는지를 이제 항상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뒤에 뭐 밀려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오더를 언제 냈는지를 뭐 의무기로 뒤져서 보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를 매길 수 있는데 못 매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처방을 낼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EMR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자동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이제 공단에 심평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 피검사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진료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세트 메뉴, 흔히 말하는 이제 세트 메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메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세트, 뭐 예를 들어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 필요한 피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급성 췌장염을 의심할 때 뭐 아밀라제, 리파제를 낸다거나 뭐 간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담낭염 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할 때 이제 뭐 AST, ALT, 뭐 GGT, ALP, 뭐 빌리루빈 이런 걸 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자가 이제 뒤에 많거나 쌓이게 되면은 이제 오더를 어떤 걸 내야 될지 사실 상당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놓치게 되면 이제 낼 수 있는데 오더를 못 내거나 아니면 오더를 꼭 필요한 건 봐야 되는데 까먹고 못 내면 나중에 다시 환자한테 와서 피를 뽑으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어렵고 또 수납을 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또 돈을 내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또 굉장히 저항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더를 낼 때 한 번에 다 빼먹지 않고 내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형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세트 메뉴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빼먹는 숫가라던가 또 반대로 상병이 없어서 삭감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트 메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트 메뉴를 이제 워낙 뭐 여러 가지 세트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진료를 보다 보면은 세트 메뉴를 또 찾는 것도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즐겨찾기 기능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보는 질환 중에 감기 환자, 뭐 장염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그냥 어느 화면에서나 즐겨찾기 버튼 누르면 내가 자주 쓰는 화면 세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 볼 때 진료 시간이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사용하시는 것이 추후에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객단가도 중요하지만 환자 한 명이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결국 N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주 오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자주 온다라는 것을 뭐 쓸데없는 데 온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 결국에는 약을 30일치 주었을 때 30일치 이내에 와서 다음 약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이 떨어진지 몰랐다. 아니면 뭐 다른 병원은 뭐 문자가 약 떨어지면은 약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다 이런 말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료 보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이제 어떤 세팅 값을 통해서 환자 진료를 할 때 뭐 필요한 처방을 넣는다거나 하면 이제 환자가 필요한 날짜, 그러니까 환자가 와야 되는 날짜에 문자가 가고 그 문자를 받고 환자가 내원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결국 환자분이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정기 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문자, CRM 이런 것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이 뭐 30일치 드렸는데 30일 있다
와야 된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접종,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피 검사, 약 처방을 하기 전에 피 검사가 필요한데 그 피 검사를 안 하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미리 이제 피 검사하러 내원하세요라고 문자가 가면 환자분들이 그거 보고 이제 피 검사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A형 간염 아시겠지만 이제 맞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한 달, 6개월이 있다. 뭐 싱글엑스 같은 경우는 두 달에서 6개월이 있다. 2차를 맞게 되는데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다 까먹습니다. 환자분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방접종을 그때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문자가 가서, 아, 맞아. 나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이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차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인건비를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일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인력 소모가 가장 큰 파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환자 응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오셨을 때뭐 접수도 혼자서 잘 못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응대하시는 경우가 인력이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예진표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글씨도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예방 접종 예진표 항목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체크를 이제 사실 옆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인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진표. 저는 건강검진하는 내과인데, 건강검진할 때 문진표를, 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문진표를 작성을 하는 것도 작성을 하는 건데, 이 작성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공단에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원장님들 병원 잘 되는 곳들은 9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그냥 이 문진표 입력하는 것 때문에 인력을 한 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냥 매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검진 관련 서류 뭐 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사람이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고 이거를 이제 키오스크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결국 이거를 하나하나 못하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고 이제 어머님들 글씨를 써는 것도 어렵고 그걸 읽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옆에서 다 붙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접종을 예진표를 이제 전자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두 번째로는 이거를 문진표를 전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아시겠지만 예방접종 예진표 적을 때 환자 이름부터 해서 인적사항 적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문진하는 사람 이름 적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자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환자 인적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걸로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출력 자체를 이제 죄송합니다.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기입돼서 출력되게끔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예진표를 받으면 훨씬 이제 손이 덜 가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태블릿 동의서 아니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인건비라던가 사람 손이 좀 덜 타도 되기 때문에 인력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검진 문진표 할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검진 문진표, 일반검진 문진표, 생활습관 문진표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결국에는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몇 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문진표를 또 배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 통해서 문진을 작성하게 되고 문자로 이제 문진표 URL로 보내면 환자분이 이제 미리 작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뭐 어르신 옆에 앉혀놓고 뭐
위내시경 언제 해보셨어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모바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성된 문진표 자체도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EMR 입력하게 되고, 그렇게 입력을 되다 보면은 이제 입력할 때 생기는 오류 같은 걸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자체도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는데, 결국에는 이 EMR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라던가 이렇게 할 때 많이 EMR에는 결국에는 이제 의무 기록을 그냥 전자로 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용도로 사실 예전에를 사용을 했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런 기록하고 청구하고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매출을 내가 빼먹지 않고 매출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출하는 것도 이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환자도 결국에는 이제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이런 건 EMR, 이 스마트 EMR, 지금도 사실 다 되고 지금 앞에서 다 얘기 드렸던 거는 다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환자 뭐 기록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진료 보고 그런 진료 보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영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이런 카페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제가 그 사전에 좀 들어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강의를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이 개원을 준비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뭐 속된 말로 이제 경영을 잘 해야지 이제 내가 뭐 진료도 보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차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차트를 쓸 때 이제 관리를 해주는 차트가 있고 관리를 안 해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막말로 이제 뭐 내가 이거 지금 뭐 이거 EMR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아시겠지만 대학에 있을 때는 뭐 전산팀 불러서 하면 됐는데, 뭐 사실 1인 의원, 2인 의원에서 뭐 전산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차트 업체를 부르든 아니면 뭐 컴퓨터 네트워크 업자를 부르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트를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차트 회사에게 결국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를 하다가 질의를 했을 때 피드백이 잘 오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떤 기계든 뭐든 뭐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차트 회사가 있지만 비슷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차트 회사에 뭐 질의를 하거나 뭔가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일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뭔가 문의를 하고 뭔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고 또 거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차트를 선택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개원하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료를 보거나 청구를 하거나 뭐 삭감이 됐을 때 그걸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소통이 잘 되는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 어, 뭐 개원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차트 이 EMR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EMR이랑 팍스 이제 그 연동되는 거를 EMR이랑 팍스 자체는 연동되는 경우가 대부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한 팍스 업체 같은 경우는 뭐 EMR이랑 연동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아까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이제 차트 업체랑 소통이 잘 되면 차트 업체에서 이제 연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내가 뭔가 물어보거나 뭐 말을 했을 때 피드백이 잘 되는 차트 업체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은 뭐 개원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 카페에 뭐 문의하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답변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EMR 무조건 답인가요? 이게 클라우드 EMR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존의 서버 방식에서 이제 클라우드 EMR로 이제 많이 하는 차트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좀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새 뭐 랜섬웨어 뭐 그리고 네트워크 뭐 이런 문제인데, 뭐 그리고 또 뭐 통신만 장애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서 뭐 통신이 막혔다 이러면 사실 그냥 그대로 바로 진료가 멈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그냥 원내망으로 보고 데이터 백업도 원내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EMR 도입 후 ROI 투자율은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에는 이제 EMR 전자차트 도입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트라던가 아니면은 세트 메뉴 아니면은 삭감이 안 되게 뭐 자동으로 오도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상명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서 오고 또 서버 구축 비용도 뭐 EMR 하면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요새는 UI가 잘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적응해서 진료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투자율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고. 보험 청구 오류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새 최근 차트에는 다 삭감을 이제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사전으로 이제 보험 심사하는 것도 있고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뭔가 이게 삭감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피드백이 되는 그런 차트를 선택해서 이제 뭐 이거 삭감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서 뭐 대답을 듣고 진행을 하시면은 보험 청구 오류는 굉장히 줄고 차트에서 또 사전 점검으로 해서 확인하고 청구하면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삭감 맞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뭐 한두 개.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넣으면 안 되는 거를 간혹 넣어서, 저희 부원장 선생님 넣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장비 연동과 화면 구성은 편한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비 연동은 결국에는 차트 회사와 그 경비 업체 간의 결국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차트를 선택하신다면 연동은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도 결국 내가 맞는 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고. 장기 환자 진료 히스토리도 지금 쓴 차트에서 잘 요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추후에 뭐 환자 뭐 진료 기록, 뭐 패스트 히스토리 보고 뭐 진료 보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진료 기록에서 검사 결과가 그래프 모양으로 게 시리얼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되는 차트 선택해서 쓰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